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가깝기에 더 조심해야 하고 정이 깊기에 더 쉽게 상처받는 관계.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밥상 하나에서 시작된 예상 밖의 반전을 담고 있습니다. 김정자 씨는 올해로 68이 되었다.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왔고 이제서야 겨우 한숨 돌리며 살아가는 평범한 노년의 어머니였다. 20대 초반에 결혼해 남편과 함께 작은 포장마차로 시작했던 장사는 점점 규모가 커져 동네에서도 맛좋기로 소문난 식당이 되었다. 장사는 쉽지 않았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쉬지 않고 새벽에 문을 열어야 했고 야근하는 남편 대신 혼자 장사를 책임져야 하는 날도 많았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남편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 딸을 홀로 키워야 했다. 이후 자식 둘 모두 제 몫을 다하며 자라주었고 지금은 작은 임대 건물 하나를 소유하게 되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근근히 살아가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정자 씨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었지만 딸은 결혼 후 외국으로 이민을 갔고 국내에 남아 정자 씨와 가장 가까운 유일한 가족은 아들 그리고 그의 아내인 며느리 윤수진 씨였다. 수진 씨와의 첫 만남은 참 따뜻했다. 처음 아들이 데려왔을 때 너무 얌전하고 예의 바르며 말투 하나 행동 하나에서 성실함이 묻어나는 사람이었다. 어머니 손맛이 대단하시다면서요? 저 요리 잘 못하는데 어머니 밥 배우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정자 씨는 마음이 확 열려버렸다. 이 아이 참 사람 좋네. 저런 말 한마디에 마음이 푸근해지는구나. 결혼 후 수진 씨는 처음 몇 년간 정말 딸처럼 정자 씨를 챙겼다. 어버이날엔 손편지를 써서 드렸고 명절마다 전도 직접 붙이며 어머니 손을 도왔다. 정자 씨는 가끔 아들을 보며 말했다. 내 마누라 복 받았다. 요즘 누가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잘하냐. 아들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수진이 성격이 좀 그래요. 어머니 좋아하니까 잘하죠. 그 말에 정자 씨는 더 마음을 줬다.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었다. 마치 자기 딸에게 해주지 못한 것까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정자 씨는 자주 음식을 넉넉히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건 단순한 정이었다. 요즘은 맞벌이 애까지 낳으니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뭐라도 도와야지. 그래서 반찬을 조금 더 넉넉히 만들었다. 미역국을 끓이면 두세 그릇 더 떠놓았고 조기나 갈치조림 같은 것도 아들 부부 먹을 양을 따로 담아두었다. 며느리는 처음엔 놀라워하며 감사해했다. 어머니 이걸 다 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그 밝게 웃는 얼굴에 정자 씨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음식을 나누며 마음도 오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부터 정자 씨의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건 의무감이었다. 이번 주는 뭐 해줘야 할까? 아기 크는데 필요한 영양이 뭐더라? 주말이면 반찬 메뉴를 고민했다. 텃밭에서 따온 채소로 나물을 무쳤고 생선은 가시를 일일이 발라주었다. 며느리의 반응은 언제나 감사와 감탄이었다. 적어도 처음에는 정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혼자 살며 남은 삶이 허전하지 않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시작이 나중에는 어쩌면 너무 쉽게 익숙함이 되는 과정이었을지도 몰랐다. 그 익숙함이 감사라는 감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익숙함은 점점 더 많은 기대로 바뀌고 있었다. 정자 씨는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 자신의 사랑이 상대에겐 서비스처럼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저 기쁘게 반찬을 싸고 성실하게 마음을 담은 밥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며느리도 그 정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직까지는 알지 못한 채 그 따뜻한 마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제 이 작은 시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다란 오해와 서운함, 갈등의 씨앗이 되어 폭풍처럼 번져나가게 될 준비를 마친 셈이었다. 정자 씨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칼질 소리, 냄비 끓는 소리, 김치통을 여는 소리까지. 그녀의 부엌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 하지만 그 분주함은 고단함보다 즐거움이 컸다. 아가가 이제 이유식 먹을 때니까 멸치 육수 좀 만들어 두자. 반찬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다. 정자 씨에겐 내가 여전히 가족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반찬 나눔은 점점 습관이 되었다. 오이무침, 멸치볶음, 장조림, 나물 3종 세트. 김치는 기본이고 가끔은 손이 많이 가는 전도 붙였다. 며느리의 친정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정자 씨는 가슴 한켠이 짠했다. 저희 아빠요? 혼자 계셔서 그냥 라면에 김치만 드세요. 그래서 저희 아빠한테 어머니 반찬 드렸더니 진짜 좋아하셨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혼자 끼니 때우는 노인네가 얼마나 많니?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걸. 그날부터 반찬은 늘 2배였다. 아들 부부 모, 그리고 며느리 친정아버지 모. 정자 씨는 투덜대지도 않고 심지어 기쁘게 준비했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야. 처음엔 며느리도 그 마음을 잘 알아주는 듯했다. 어머니, 저희 아빠가 이 장조림 드시고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몰라요. 아버지 혼자 사시니 밥에 뭐라도 하나 얹어 드시게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정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 깊이 따뜻해졌다. 자기 아들은 표현이 부족하지만 며느리는 참 살가웠다. 그래서 더 정성 들이게 되었다. 그녀는 그저 누군가의 끼니를 책임진다는 것에 존재의 의미를 두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의미가 조금씩 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정자 씨는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처음엔 며느리가 반찬을 받을 때마다 2손 모아 감사 인사를 했다. 이거 어머니가 만든 거 아니면 못 먹겠어요. 진짜 어머니 덕에 저희는 잘 먹고 살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줄어들었다. 고개만 끄덕이고 아, 네, 잘 먹을게요. 그 한마디로 끝나곤 했다. 정자 씨는 그 변화를 조용히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요즘 애들 다 그런 거지. 바쁜 와중에 이것만으로도 고마워할 거야. 그래도 그 마음 어딘가에 미세한 상처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가끔은 반찬을 골라 가져가기도 했다. 어머니, 이건 저희가 잘 안 먹어요. 아, 이건 좀 짜네요. 요즘 저염식하거든요. 정자 씨는 그 말이 서운했다. 나름 정성 들였는데 싫으면 그냥 말없이 가져가지 말지. 그렇다고 내색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로 넘겼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은 마치 작은 가시처럼 쌓이고 있었다. 정자 씨는 여전히 반찬을 준비했고 며느리는 그것을 받아갔다. 그 관계 속에서 배려는 점점 책임처럼 변해갔다. 며느리에게도 어머니가 주는 건 당연하다는 인식이 스며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한 번은 아들 부부가 주말에 외출을 나간다고 하자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 이번 주말에 외식할 거니까 반찬은 다음 주에 해주셔도 돼요. 정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작은 충격을 받았다. 반찬은 내가 해주는 거였고 그게 내가 정하는 거였는데 이젠 내가 무슨 급식소도 아니고. 그제야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주던 건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서비스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서비스는 요청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고 불만도 제기할 수 있는 일종의 거래처럼 취급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 변화는 정자 씨의 내면에 서서히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고민했다. 계속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나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한 거였는데 왜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그 질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마음에 남았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앞으로 벌어질 갈등이 시작점이 되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익숙함을 선물한다. 그 익숙함은 처음엔 편안함을 주지만 점점 당연함으로 변한다. 정자 씨와 며느리 수진의 관계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처음엔 모든 반찬 하나하나에 감동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 이 장조림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요? 된장국 진짜 시원하네요. 저희 엄마 생각나요. 정자 씨는 그 반응에 웃음 지으며 말했다. 그래, 맛있게만 먹어주면 나는 그걸로 좋다. 그 미소 뒤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경험과 손맛이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는 따뜻함도 함께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따뜻한 교류는 점차 묵묵한 의무로 변해갔다. 어느 날이었다. 수진 씨는 반찬통을 받자마자 뚜껑을 열고 하나씩 살폈다. 이건 안 먹는데 어머니 드세요. 시금치는 괜찮고 도라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정자 씨는 그 순간 잠시 얼어붙었다. 반찬을 받기 전 감사의 인사 한마디 없이 검소하듯 반찬을 고르는 모습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예전엔 고마워했는데 이젠 그냥 물건처럼 받아가는 것 같아. 그때 수진 씨는 무심히 말을 덧붙였다. 요즘 입맛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기도 입이 까다로워서요. 정자 씨는 속으로. 그럼 난 뭐가 돼? 입맛에 맞춰 만들어야 되는 식당 주인이야?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꾹 참았다. 그래 요즘은 입맛도 섬세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마음을 다독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김치는 아직 집에 많아요. 이건 짜서 아기 먹기엔 좀 그래요. 아, 이번엔 계란찜 같은 거는 없어요? 이젠 요청이 늘어났고 요구도 생겼고 그에 따른 실망도 있었다. 정자 씨는 변해버린 관계를 느꼈다. 이젠 반찬이 아니라 상품을 고르듯 고르는구나. 처음엔 작은 상처였지만 그게 쌓이다 보니 점점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정성껏 다듬은 시금치, 삶고 볶고 양념까지 손이 많이 가는 고사리, 소고기 핏물 빼고 간장에 졸인 장조림.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은 그녀의 손끝에서 나왔고 그 마음이 반찬통에 담겨 있었지만 며느리는 이제 그저 당연하게 받아가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말없이 주방에 들어와 김치통을 열더니 조금 심드렁하게 말했다. 이번엔 갓김치도 없네요. 그 한마디에 정자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번엔 안 담갔어. 수진 씨는 대수롭지 않게. 아쉽네요. 아버지가 그거 좋아하시는데. 하고 말하고는 다시 김치통 뚜껑을 닫았다. 그날 밤 정자 씨는 혼자 앉아 자신이 만든 반찬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감탄하지 않고 아무도 기뻐하지 않으며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그 반찬들. 이걸 왜 계속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고마워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냥 내가 하니까 하는 건가? 그럼 난 왜 이걸 시작했지? 정자 씨는 며느리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자꾸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표현이 서툴지. 그냥 편하게 대해주는 거겠지. 원래 시어머니한테 거리감 드는 것보다 낫잖아. 하지만 속은 이미 아프기 시작했다. 정자 씨는 자신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대에 응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현실에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다. 며느리는 점점 받는 입장에 익숙해졌고 정자 씨는 주는 입장에서 당연함을 요구받게 되었다. 감사의 감정은 희미해졌고 나눔의 기쁨은 사라졌다. 그리고 그것은 정자 씨가 느끼는 가족이라는 감정에도 균열을 일으켰다. 가족이라면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말, 가족이라서 챙겨주는 거라는 논리, 가족이라서 멀리 못 간다는 믿음.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무 무겁게만 느껴졌다. 가족인데 왜 이렇게 서운하지? 가족이라면 이런 말 안 하지 않았을까? 이 시점에서 시청자는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나는 혹시 누군가의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받는 것이 누군가의 시간을 빼앗고 있진 않을까?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떠오른다.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걸까? 이 장면은 단순히 반찬을 고르던 며느리의 행동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이 익숙함이 언제 어떻게 두 사람 사이를 완전히 틀어지게 만들지는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정자 씨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 들어섰다. 오랜만에 며느리의 친정아버지에게도 김치를 보내주려고 일찍 일어나 손질된 배추에 직접 담근 젓갈 양념을 버무렸다. 작은 통마다 깍두기, 총각김치, 갓김치까지 각자 담는 것도 정성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반찬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애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며느리가 자주 찾던 멸치볶음, 아들이 좋아하는 코다리조림까지 포장만 6개가 넘었다. 그날따라 허리도 더 쑤셨고 무릎도 욱신거렸다. 하지만 정자 씨는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 이 정도면 수진이도 아들놈도 기뻐하겠지. 그러나 그 기대는 문을 여는 순간 깨졌다. 어머니, 이거 다 가져가야 돼요? 며느리 수진 씨는 다소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다. 정자 씨는 순간 멈칫했다. 많지? 김치도 좀 담갔고 너희 친정아버지도 챙기라고. 그러자 수진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 저 오늘 아기도 데리고 병원도 가야 되는데 이 짐은 너무 많아요. 못 가져가겠어요. 정자 씨는 당황하며 물었다. 그래? 그럼 저녁에 내 신랑 보고 들고 오라 할까? 수진 씨는 또다시 난색을 표했다. 그게 저희 차 지금 못 써요.
어제 사고 나서 서비스 센터에 맡겼거든요. 그 말에 정자 씨는 자기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다. 그럼 왜 이 많은 반찬을 가지러 오겠다고 했을까? 갖다 주길 바라는 건가? 하지만 정자 씨는 꾹 참았다. 그래, 알겠다. 그럼 일부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음에. 그러자 수진 씨는 거실로 들어가 반찬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장조림은 가져갈게요. 이건 아기가 잘 먹고요. 도라지는 좀 질기니까 빼고. 아, 김치는 오늘 안 들고 갈게요. 친정에는 이번 주말에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자 씨는 멀뚱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이게 뭔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사람이 장 보듯이 반찬을 고르네.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말없이 김치통 뚜껑을 덮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거실에서 또 한마디가 들렸다. 어머니, 저 그럼 이거 들고 택시 타고 친정 다녀오려는데요. 그 말에 정자 씨는 고개를 돌려 바라봤다. 그래? 그럼 조심히 다녀와. 짐이 많으니까 천천히 가. 그러자 수진 씨는 망설이다가 한마디 더 꺼냈다. 근데 택시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주방에 있던 정자 씨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소리도 없이. 그녀는 고개를 돌려 수진 씨를 바라봤다. 뭐라고? 택시비요. 차만 있었으면 그냥 갔을 텐데. 택시비 좀 아깝더라고요. 한 2만 원 안 넘을 거예요. 순간 정자 씨는 귀를 의심했다. 내가 지금 반찬 만들어서 친정까지 보내주고 이젠 택시비까지 내줘야 해?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자 씨는 천천히 다가와 수진 씨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내 아버지 드시라고 반찬까지 해주는데 거기 가는 택시비도 내줘야 하니? 수진 씨는 당당하게 말했다. 저도 어머니가 불러서 온 거잖아요. 친정에서도 부탁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챙겨준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런 건 배려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정자 씨는 입을 열지 못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다. 그녀는 속으로 이제 그만해야겠다 라는 말을 삼켰다. 폭발하진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결심은 이미 굳어지고 있었다. 더는 이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말없이 반찬통을 주방으로 다시 들고 갔다.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 내가 바보지. 이 짓을 왜 하고 있었지? 그날 이후 정자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엔 수진 씨가 당당하게 말하던 모습이 맴돌았다. 어머니가 하신 거잖아요. 저는 시킨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받아간 거예요. 그 말이 계속 심장을 톡톡 건드렸다. 그래, 내가 시킨 건 아니지. 근데 그럼 내가 왜 한 거지? 그냥 혼자 좋아서 한 거야?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기분 좋아하던 거였나? 그 순간 정자 씨는 자신이 자발적인 희생을 했다고 믿어왔지만 그게 상대방에게 전혀 소중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 애는 그걸 사랑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그저 받는 게 편해서 받은 것 뿐이었겠지. 한밤중 정자 씨는 김치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들을 꺼내 다시 정리했다. 손이 떨렸다. 깍두기 국물 한 방울, 멸치볶음에 장가루까지. 버리려니 가슴 한 구석이 시렸다. 이거 만들 때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허무하냐. 그리고 새벽이 다가올 무렵 정자 씨는 결심했다. 이제 안 한다. 다음 날이 되자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다. 어머니, 이번 주 반찬은 언제쯤 찾으러 갈까요? 정자 씨는 간단히 대답했다. 반찬은 없으니 오지 마라. 수진 씨는 잠시 말이 없었다. 어네? 이젠 그만하려고. 너도 이제 익숙해졌으니 잘 해먹을 수 있을 거다. 수진 씨는 당황했다. 왜요? 어머니,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정자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쉰 뒤 담담히 말했다. 잘못은 아닌데 내가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 음식 하나 만들 때 그게 그냥 음식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라는 거. 수진 씨는 자신이 무언가를 놓쳤다는 것을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닌데. 뜻이 뭐가 중요하니? 내가 느낀 게 그거였는걸. 통화는 짧게 끝났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는 관계를 바꾸기엔 충분했다.
며느리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닌데 왜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서운해하실까? 그리고 다시 정자 씨는 반찬을 만들지 않았다. 그녀의 부엌은 조용했고 냄비도 도마도 그저 깨끗하게 정리된 채로 있었다. 아들도 알게 되었다. 엄마가 이제 반찬을 멈췄다는 걸.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요즘 수진이한테 반찬 안 챙겨줘? 정자 씨는 짧게 답했다. 이젠 나도 내 밥 먹고 살려고. 아들은 눈치챘다. 무언가 단단히 틀어졌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아내와 대화를 시작했다. 수진아, 너 엄마한테 택시비 얘기했다며? 어응. 그게 뭐? 진짜 그랬어? 아니, 나쁜 뜻은 아니었어. 그냥 원래대로라면 차 썼을 텐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게 엄마한텐 상처였어. 진짜로? 어. 엄마가 내 아빠 챙긴다고 김치까지 만들어서 줬는데 내가 택시비까지 내달라고 한 건 엄마가 보기에 너무한 거였나 봐. 그제야 수진 씨는 자신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알게 되었다. 그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정자 씨의 마음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정자 씨가 반찬을 멈춘 이후 그 변화는 처음엔 크게 티 나지 않았다. 며느리 수진도 며칠 쉬시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도 피곤하셨겠지. 김치도 담그려면 힘드니까 뭐 한 주 안 받아도 되지. 그런 가벼운 생각은 시간이 흐르며 현실로 다가왔다. 3주가 지나고 수지는 슬슬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냉장고 안 반찬은 바닥을 드러냈고 아기 이유식과 남편 반찬을 동시에 챙기려니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마트 반찬은 너무 짜고 배달 음식은 너무 비싸고 결국 수지는 배달앱을 켜기 시작했다. 처음엔 하루 이틀 정도 간편식을 주문했지만 그게 익숙해지자 식비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남편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이번 달 카드값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기 이유식이랑 반찬 주문해서 그래. 매번 배달만 하니까 그렇지. 요즘 엄마 반찬 못 받아서 그래? 응. 그런데 뭐 어머니도 힘드시겠지. 하지만 남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엄마가 그냥 힘들어서 그만둔 게 아니야. 진심 상하신 거야. 며느리 수지는 처음엔 괜찮아, 조금 불편하면 어때? 라며 넘기려 했다. 하지만 불편함은 감정으로도 번지기 시작했다. 친정아버지에게도 이제 반찬을 챙겨다 드릴 수 없었다. 아버지는 처음엔 크게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그 집 된장찌개 참 좋았는데 이젠 안 오네. 수지는 웃으며 넘겼다. 아버지, 제가 담가 볼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된장도 없고 야채도 없고 시간도 없고 무엇보다 의욕도 없었다. 수지는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신이 받아온 반찬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 마음이 끊기자 생활도 함께 끊어진 기분이었다. 남편도 더는 도와주지 않았다. 이젠 엄마한테 기대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현실이 시작되었다. 누구도 더 이상 그녀의 밥상을 대신해주지 않았다. 며느리 수지는 갈등의 시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자 씨가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왔는지, 왜 단순한 말 한마디에 그토록 마음을 닫아버렸는지 혼란스러웠다. 내가 정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신 건 아닐까? 그러면서도 수지는 어딘가 마음 한켠이 불편했다. 자꾸만 생각났다. 그날 어머니의 눈빛, 그 무표정한 얼굴과 꼭 담은 입술. 그건 분명 서운함이 아니라 결정이었다. 이 관계를 여기서 끊겠다는 그런 단단한 결심. 며칠이 지나고 수지는 결국 결심했다. 사과를 해야겠다.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샀다. 평소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홍시도 따로 담았다. 여기에 고가의 영양제도 곁들였다. 이 정도면 어머니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댁을 찾았다. 문 앞에서 망설이며 벨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정자 씨가 나왔다.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어머니, 저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이거 드시라고요. 과일 바구니와 영양제를 내밀었다. 정자 씨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 차갑게 말했다. 됐어. 너나 먹어라. 그리고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다. 수지는 당황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저 진심으로 드리러 온 거예요. 문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수지는 눈물을 삼키며 문 앞에서 혼잣말을 했다. 제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는지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서운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끝으로 수지는 조용히 돌아섰다. 하지만 정자 씨는 문 안쪽에서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조용히 속삭였다.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부엌에는 예전처럼 반찬이 가득한 김치통이 없었다. 빈 도마, 깨끗이 정리된 조리대, 그리고 적막한 냉장고. 모든 것이 침묵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도 그 침묵과 함께 닫혔다. 그날 이후로 정자 씨는 며느리 수진과 다시 대면하지 않았다. 문 앞에 두고 간 과일 바구니는 다음날 아들이 방문했을 때 그대로 돌려주었다. 이거 내 마누라가 가져가라 해. 엄마, 수진이 진짜 반성하더라. 그래서 이게 반찬처럼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일이냐? 정자 씨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애써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그 속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나는 끝났다. 이제는 다시 옛날로 못 돌아간다. 아들은 더는 말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정자 씨는 진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아침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이 먹을 밥만 준비했다. 텃밭에서 따온 상추 몇 장, 된장국 한 그릇이면 충분했다. 이젠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렇게 비워진 식탁을 받아들였고 허전함 대신 평온함을 선택했다. 그리고 가끔 동생이 찾아오면 그를 위해 식사를 준비했다. 평생을 홀로 살아온 남동생은 그녀의 반찬이 유일한 따뜻한 밥상이었다. 누나, 이 된장찌개는 여전하네. 그래? 이젠 너밖에 없지 뭐. 그 웃음 속엔 서글픔과 편안함이 공존했다. 한편 며느리 수진의 삶도 이전과는 달라졌다. 처음엔 서운했다.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도 깨달았다. 정자 씨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지, 그 반찬 하나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담겼는지를, 그리고 그 정성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이제는 스스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다. 엄마가 해줬던 나물무침을 따라 해보려 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된장찌개는 늘 간이 안 맞았고 깍두기는 물이 고였다. 그러면서 점점 더 정자 씨의 빈자리를 실감하게 됐다. 남편도 이제는 말하지 않았다. 엄마한테 다시 잘해보라는 말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는 위로도 더는 없었다. 가족들 사이엔 어색한 공기가 남아있었고 그 틈은 시간이 갈수록 넓어졌다. 아이를 맡기고 다시 일하러 나갈 계획도 점점 미뤄지기만 했다. 어머니가 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이 떠올라도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관계는 끝났다는 것을. 정자 씨는 다시 반찬을 만들지 않았다. 누군가를 위해 밥상을 차리는 일은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없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다시 너희들 반찬해주면 내 이름이 반찬이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밥상 위에 자신을 위한 반찬만 올렸다. 비록 소박하고 간단하지만 그 밥상엔 상처도 서운함도 기대도 없었다. 오직 평온함과 자존심만이 남아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관계가 끊긴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지.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이 정말로 단단히 닫혀버렸을 때 그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반찬 하나, 말 한마디, 그리고 그 당연함, 그 모든 것이 소중했던 누군가를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함은 감사를 갉아먹고 감사가 사라지면 사랑도 조용히 떠나갑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머니와 며느리 중 누구에게 더 공감되시나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내 마음을 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